프랑스의 현대미술가로 그의 작품은 기계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강조하며 산업사회와 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작품은 노동자의 일상적인 순간을 포착하며 노동의 본질과 노동자의 이치를 조망하려는 의도를 담아 노동자의 존재를 강조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성찰을 시도했다. 산업사회의 기계적 정밀성을 인간의 형태와 결합하여 시각적인 독창성을 추구했다. 내재는 일반적으로 선명한 색상과 강렬한 대비를 사용하여 형태를 강조하면서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요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산업화와 기계문명 그리고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이목상의 작품은 강렬한 사회적 메시지와 함께 한국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며 특히 남북 분단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하여 통일에 대한 염원과 사회적 움직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철조망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에서 리듬감이 느껴진다. 이목상은 이 작품에서 강렬한 붓질과 다채로운 색감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다. 작품 속에는 상처와 고통을 상징하는 붉은 색조와 함께 통일을 향한 희망과 평화를 의미하는 녹색과 푸른 색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에콰도르 출신의 조각가 테디 코베냐의 작품 성폭력 반대, 대화를 나누자는 성폭력과 가정 내 폭력에 반대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조각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코베냐는 맞대면하고 있는 얼굴의 표정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폭력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혼란을 강조한다. 코베냐는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리로케션이 일을 그만두고 무슨 일을 하셨나요? 원단 브로커요. 원단 브로커? 외국인 바이들에게 한국 중소기업체의 서명 및 의뢰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수출 여건으로서 한 몫을 하셨네요.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라. 긍지라는 말이 반갑게 들렸다. 준호를 다시 만나게 된 후로 나는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무엇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쳤다. 준호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나를 혼내키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면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줬다. 외국 바이학의 전통 한복 디자인의 우수함을 설명하면서 덧붙여 한국인의 우수성을 자랑했던 기억이 생생히 살아났다. 서투른 영화였지만 나의 열정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매료되었다. 한국인들은 기성문화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지 않아요. 서양 종교 본물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아할 수 있지요. 전통주의자들은 혀를 찰지 모르지만 실용주의 관념에 어울릴 수 있을 만큼 신축성이 있는 군민성이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아름다워요. 공업화된 서구문화 달성 이면에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한 서구인들은 동양의 침묵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겠죠. 풀어헤친 이야기보다 함축된 표의문자, 즉 한자 문화의 매력을 느끼겠죠. 색상이 복잡 다채롭고 격렬한 서양화의 식상에 동양화의 여백의 아름다움과 단순한 선임이 압도당하듯이 지리적으로는 서구 문화와의 교량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이치라고 봐요. 게다가 세계적인 규모에서 활동하려는 돌진력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실생활을 통해서 현 주민과 감정이입이 자유로운 국민은 한국인밖에 없다니까요. 그들은 정에 약하고 인심이 후한 한국인을 좋아해요. 우리네 성질은 불같지만 또한 인내심도 대단한 국민이죠. 오랫동안 약소민족으로 시달려온 처참한 경험 때문인지 부당한 억압에 대한 정력이 어느 민족성보다 크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짧은 한때에 불과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살았던 내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때는 무슨 일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했다. 개미집만한 옥탑방 공간도 답답하지 않았다. 헛것을 보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대견함과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럭셔리한 승용차 공간도 답답하다. 장 박사가 차츰 문을 활짝 열어젖힐지라도 오랜 이야기를 듣는 장 박사 얼굴이 지치고 피곤해 보였다. 그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 자신의 말로 가득 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겨웠겠지. 박사님,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하세요. 그 지겨운 표정 짓지 마시고요. 다른 좌석에 가서 앉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하지만 주워 담고 싶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치와 논리로 나를 설득해도 운전 중에 배있는 둘째 아기의 낙태 시술에 대한 원망이 다시 솟구쳤다. 그래요. 나중에 듣기로 하지요. 장 박사도 다소 화가 난 듯했다. 그는 은근함도 친절함도 남을 의식하는 수줍음도 없다.
장 박사는 나와 대화를 원하지 않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친정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힘이 없기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마라토너가 꼬린점을 향해 달려갈 때 가장 힘든 것은 갈증이 아닌 양말 속에 낀 모래알 하나였다고 한다. 나 또한 아주 작고 사소한 곳에 걸려 그와의 대화를 망치고 말았다. 그가 제발 미끼를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굶주린 사자에게, 여자에게 가르라는 내게 마음이 있고 허락할 마음은 없다. 그녀는 마음이 있고 마음은 없으니 그녀가 어떤 마음인지 난 몰라.